오늘은 독자와의 수다를 떨기 위해서 방정환 한울 어린이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장다리인데요. 금장다리에서 옛날 그 가정초등학교, 지금 그 디자인고등학교 그 맞은편에 있다고 하니까 용담정 바로 아래편에 가 됩니다. 이렇게 직진 받아서 금장다리에서 쭉 가면 됩니다. 금장역, 석영주역도 이렇게 지나고요. 이거 예전에 저 군대 가기 전에 금장역 지을 때는 제가 왕부동 몇 달, 한 달 알바를 했었는데 그 생각이 나네요. 금장역만 지나가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막 집 짓던 사람이나 빌딩 짓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할까요? 한 번씩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야, 저기에 내가 백돌 한 장 못했는데 이걸 못했다. 예를 들면 63빌딩 뭐 이런 거, 또는 뭐 예술의 전당 경주로 치면 본인들은 거기에 참여했던 노동자분들은 지나가면서 야, 내가 저 집 지을 때 참여했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기시 근로자복지회관이 있고요. 이쪽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고, 여기 이제 석영유 역사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통의 중심이 될 듯 합니다만 요주를 지나서 이게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가 나오잖아요. 포항하고 근처 방면으로 갈라지는 거기로 늘리지 마시고 직진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오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디자인고등학교가 눈에 들어옵니다. 저기 앞에 멀리 보이는 학교, 옛날 가정초등학교 자리. 저희들 어릴 때는 가정초등학교, 나원초등학교, 현곡초등학교 이렇게 뭐 4, 5학년 축구도 하고 배구대회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교류들도 없죠. 아유. 그때 대회가 아니라 한 번씩 그렇게 경기를 하면 그렇게 가슴 떨리고 긴장도 되고 그것도 무슨 경쟁이라고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차는 우회전해서 들어가고 이제 방정환 한울 어린이집이 어디 나와야 되는데 제가 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 길창되는 젬병이라서 저긴가요? 아마 저기 있긴 합니다. 여기 같기도 하고. 아, 찾아왔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건물, 여기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네요. 방정환 한울 어린이집. 오, 차들이 많습니다. 여기 딱 들어와도 일단 이게 흙무더기가 딱 보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문이도 있고. 오늘 독자와의 수다는 내일이 어린이날이고 해서 그 방정환 한울 어린이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는 길은 아까 제가 금장교에서부터 쭉 안내를 했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원장님이랑 전 대표님 나와 계신데 본인 소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말씀을 크게. 네, 방정환 한울 어린이집 원장 임우남입니다. 와. 네, 저는 방정환 텃밭 놀이터, 책놀이터를 맡고 있는 최경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수. 우리 방정환 어린이집, 방정환 한울 어린이집 네. 보니까 2004년에 네. 개원을 했어요. 2014년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하얗습니다. 2014년에 개원했고 오늘 6년째를 맞이했고 한데 어떤 어린이집인지 어떻게 설립을 하게 되나 이름도 특이한 것 같아요. 방정환 한울 어린이집. 네. 설명 좀. 그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어린이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늘 제자리 걸음이고 외국 사상의 교육 사상에 유래해서 또 새로운 사상이다 하고 이제 들려와서 또 편집하고 다시 그거를 새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실제로 방정환 스님만큼 어린이를 존중하고 받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존재라는 걸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아. 네. 근데 방정환 스님은 또 그 앞서 송병희 스님의 사위로서 저 동학의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세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어린이가 가장 존귀한 존재고 새로운 희망이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먼저 깨닫고 네. 예, 그 일제 그 강점기 때 어린이 운동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도 네, 동양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바로 네, 그 말씀을 한번 하시죠. 해주세요. 네, 어린이 말씀. 맞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어린이날은 5월 5일인데
그거는 1923년도에 만들어진 그죠. 거거든요. 예. 이래가. 근데 그 한 해 전에 이제 동학을 이은 천도교에서 1922년 예. 5월 1일 날 첫 어린이날 행사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도교 입장에서 보면 이래 어린이날이 1922년이 되고요. 그 올해가 99회가 되는 거고요. 예. 이제 사회 그걸 갖다가 다음에 1923년도에는 사회 여러 단체하고 같이 이제 천도교 주축이 돼서 같이 이제 하면서 어린이날이 이제 좀 더 이제 넓혀졌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는 이제 1923년을 일회 어린이날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방정원 선생님도 우리 천도교에 입각해서 네. 천도교의 그런 한울사상 네. 맞나요? 제가? 네, 네. 사람이 그렇죠. 하늘이라는 예. 예, 거기에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시고 수련을 하셨는데요. 정말 어린이날쯤에서는 그 천도교 이야기라는 것을 한 번도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서 그 정신만을 순수하게 어린이를 통해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그 이세교주 최시영 선생 네. 어린이를 뭐 때리지 마라. 네. 어린이는 하늘과 같이 얘기해라.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아무래도 네. 바탕을 두고 네. 예, 어린이 말이라도 들을 만하면 귀 기울여서 예. 네, 진리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떻게 아이들하고 지내고 있고 뭐 어떻게 중심이 되고 이런 이야기 한번 여쭐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린이는 하늘입니다라는 그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최고의 영성의 주체다. 네. 좀 그래서 어려워요, 영성 주체. 네, 영성의 주체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은 바로 어린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병희 선생님께서도 이제 어린이날을 이제 5월 1일 열면서 한 말이 어른들에게 드리는 그래서 예. 어린이를 내려다 보지 말고 이렇게 치여다 봐주세요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말씀이었어요. 예. 그리고 어린이는 첫 번째 이제 사항이 이제 돕는 해와 진리를 봅시다. 그러면서 자라야 한다라는 거를 이제 제일 첫머리에 두고 강조를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오면서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 방정환 한울 경주경기 어린이집이 그 우리 천도교 한울연대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단체 이름이? 네. 거기에서 첫 기획 사업으로 네. 이제 뭐 땅 사고 어린이집 필요한데 이제 재산도 모으고 네. 이렇게 시작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한울연대 사무처장님을 그때 하시면서 예. 총괄하셨거든요. 예. 그 말씀을 조금 더. 네, 그래서 이 천도교 한울연대는 2010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4, 5년 됐을 무렵에 2014년도에 저희가 이제 올해 주요 사업으로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항상 연말에 저희가 수련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같이 수련을 하다가 2014년 1월 1일 날에 이제 우리가 그 한울연대의 주요 사업으로 교육 쪽으로 좀 힘을 실어보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부터 어린이 교육에 대한 얘기는 쭉 있어 오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날 2014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주로 자연 파괴 현장을 다니면서 대응 운동을 해오던 걸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는 방향 전환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린이 사업 쪽으로, 어린이 교육 사업 쪽으로 이제 해보자. 왜냐면 사람을 바꾼다는 게 어른이 되고 난 뒤에는 힘들더라. 그럼 언제부터 할 거냐.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그래서 그러면 유아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마침 저희 이제 그 같이 멤버들 중에 또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 활동을 하셨던 전문가들이 또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제 구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1월 1일 날 서로 그런 얘기는 됐지만 3월 쯤에 준비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아주 급속도로 이 추진이 되면서 후원 근무업도 하고 사업 계획서도 설립을 하고 부지도 알아보고 이러는 과정들이 한꺼번에 이제 진행이 됐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쭉 9월 1일 날 개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 티오가 어린이집 티오가 여기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이 형곡면에 딱 하나가 있고 그것도 민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기왕이면 이제 여기 동학의 발산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 해가 넘어가면 그 티오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9월 1일 날 개원을 목표로 해서 이제 박차를 가한 거죠. 그랬더니 한 130여 분이 같이 이제 이 뜻에 동의하시면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돈이 이제 1억이 넘는 돈이 모아졌고요. 그 이제 증거가 저희 어린이집 딱 들어올 때 보면 이 천정에 나무 방울이 달려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 같이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의 이름을 제가 달아놓고 항상 그 기운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그러면 처음에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여기가 당연히 동학 발상지 농담정이 있고 또 주요신사 센터가 있고 해서 처음부터 장소를 여기 찍어갖고 저는 오신 줄로 그래 생각했는데 예, 그랬죠. 여기 이제 경주에 올 생각을 했던 거고. 또 시기가 묘하게 네, 맞아 떨어졌고 예. 티오가 또 하나밖에 없다니까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이 얘기들을 더 논의가 돼서 좀 늦게 시작할 수 있는데. 내년에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러는 바람에 9월 1일로 개관 시기가 딱 정해가 그래서 처음 장소는 어쨌든 경주 용담정 기석 아래 뭐 생각하시는 거고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이왕이면 좀 더 수요자가 많은 서울 경기 쪽에서 하지 왜 경주냐. 그렇지 않아도 대한교육계열이나 생태교육배움터나 이런 쪽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잖아요. 이 경북이 굉장히 배움터가 없어요. 이게 대한교육 관련된 배움터가. 그래서 그 염려들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주를 선택을 했고 기왕이면 이 용담정 근처에서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걸 물어봐도 됩니까? 이게 너무 좀 속물적인지 상투적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이들이 오고 여기 이제 정원은 몇 명이고 그것도 이제 좀 궁금합니다. 정원은 이제 크질 않아요. 32명이 정원인데 거의 채워질 때는 없고 이제 많을 때는 32명이다 할지라도 늘 이제 27명, 8명 이런 수준에서 이제 25명에서 한 27, 8, 많으면 9명 그런 정도고요. 한 반을 이제 연령차가 많아요. 연령차가. 그러니까 이제 막 애기들만 모으는 어린이집 이게 아니고 뭐 3세부터 7세까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전체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반에 연령별의 선생님을 따로 모셔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연령별마다 따로 선생님을 모셔야 되니까 연령이 다 안 차더라도 반도 안 차도 선생님 한번 모셔서 같이 생활해야 되고 하는 거고 또 지내다 보니까 유치원에 갈 수 있는데도 절대로 가지 않고 5, 6, 7세를 그냥 여기서 딱 보내면서 더 놀다 가겠다고 작정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으로서 뭐 수익성 얻는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정신과 마음을 펼쳐나가고 한 사람이라도 조금 그 기분을 묻어나가면 그게 저희가 할 일이고요. 첫째는 이게 동학 발산지니까 최재호 스님께서 시작하셨을 때도 얼마나 척박하고 뭐 숨도 못 쉬던 시절인데 그래도 세월이 흐르니까 그 기운으로 이렇게 다 돌아오게 되고 저희 역시도 시도는 좀 훌륭했지만 가는 도중은 지금 이제 썩 많이 이제 막 널리 퍼뜨리고 이렇게 하기는 지금 어려운 시점이에요. 그래도 여기를 거쳐간 몇 명이라도 그 마음을 나누고 이 이제 어린이가 하늘이라는 이 생각을 존중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리고 어린이의 말을 하나도 흘려듣지 말고 보호하고 도와주는 입장. 그래서 그 어린이의 생각을 끝까지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마음. 그거를 여기서 그냥 부모들과 나누고 있어요. 주로 뭐 어떤 과정들 하시는지 그것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들은 과정이 정해진 게 아니고 나들이가 주 과정이에요. 이게 나들이? 바깥으로, 밖으로 어쨌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너무 쫑쨍 쪄도 마당이라 보니까 흙이 이만큼 쌓여있고 이거는 흙놀이라고 네. 이제 오후에 밥 먹고 나면은 네. 오후에 또 놀아요. 흙놀이를 하고. 텃밭은 어디 있냐? 텃밭은 지금 남사리에 아, 네, 있습니다. 조금 가야 되고 이제 네, 그럼 주로 흙놀이. 아이들이 논다. 네, 놀아요. 뭐하고 놉니까 주로? 이제 자연 속에 들어가면은 나무하고 놀고 돌멩이하고 놀고 벌레하고 놀고 물하고 놀고 만나는 대로 놀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생각에는 또 조금 더 걸어서 운동해서 저까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도 많아요. 근데 애기들은 딱 꽂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대로 멈춰서 막 끝없이 관찰하고 만지고 뒹굴면서 그 자리에서 놀 때도 많이 있고요. 예. 근데 논다는 그런 것은 그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을 열어가는 준비 과정,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재밌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기운을,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시기라고 봐요. 예. 이게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해보는 이제 어린이, 뭐 우리 삶 전체를 뭐 다는 못하더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린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으로서 각각 한 말씀씩 주십시오. 저는 어린이를 이제 부족하고 모자르고 내가 다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른들은. 예, 그런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경쟁의 사회에 내보내지 않고 자기만의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기틀을 어른들은 마련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어른들이 더 성숙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 예, 어린이가 그냥 작은 존재 이런 게 아니라 온전체라는 거죠. 온전히 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라는 것은 이제 그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인 거지 일방적인 가르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뭐 일방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가 가진 그 생각대로 가치관대로 색깔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정도의 역할이 어른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 온전체로 보면 그냥 상호 소통이 무한 가능해지는 거죠. 예. 어.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일단 아는 척 하려고 어려운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없을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간에도 이제 얼마 기간 지나고 무기한 휴원을 했잖아요. 네. 그 사이에 긴급하게 아가들이 돌봄? 와야 하는 경우는 긴급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두세 명 이런 정도 됐었는데 이제 최근 다 이제 회사에서도 풀리고 학교에서도 출근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기들이 이제 몇 명 더 오게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독자와의 수다, 이건 수다와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내일 어린이날 맞아서 전혀 뭐 오늘 12시 좀 넘어서 통화가 됐고 온 것 없이 보게 일하시다가 아이 가르치시다가 이렇게 지금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우리 어린이날에 한 번쯤 어린이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내가 마음대로 어른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오늘 선생님들에게 제가 배운 가르침은 아이들도 하나의 온전체다, 그 자체가 하나의 우주일 수 있다,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대하자. 목표를 하나만 더 말할까요? 예? 저희들은 텃밭 놀이터하고 어린이집이 이제 1배움터, 2배움터로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스스로 자라고 서로 배우는 기쁜 어린이, 또는 스스로 자라고 서로 배우는 기쁜 우리들이에요. 예. 그래서 서로 배운다는 거는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배우고, 예.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배우고, 아이들은 또 어른들에게 서로 또 배울 점을 찾고. 예. 자연과 배우고. 그래서 제가 마무리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독자와의 수다 두 번째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짜증나게 신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두서없이. 이 도서가 없어요.